속기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악의 길은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들은 뭐가 있나 하고 알아보다가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속기 키보드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사와 비교해가며 신중히 고민한 끝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속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뚜렷한 목표가 없던 시기에 우연히 직업 적성 검사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검사 결과로 나온 직업 중에 하나가 속기사였어요. 그래서 AI 속기사협회를 통해서 알아보다가 흥미가 생겨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국가 공인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속기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서 공부할 때는 뉴스 기사나 칼럼 등을 검색해서 많이 연습했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방법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료는 네스콜라이브라는 속기 교육 사이트에도 있는데요. 솔직히 매일 비슷한 내용, 특히 정치, 경제, 시사 쪽 내용들로 주로 연습하게 되는데 시험에 그런 분야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니라면 재미도 없고 솔직히 지루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즐겨보던 드라마를 보면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이 빠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실제 시험 볼 때 말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무엇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화 형식의 속기록을 작성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연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나요? 특별히 전공이나 어떤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2급 이상의 한글 속기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요. 문체부는 실시간 속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고 빠르게 칠 수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연봉이 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네,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부한 그거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정치, 경제, 사회, 사건, 사고 등에 관련하여 부처청에서 발표를 하면 문체부 이브리핑실에서는 영상 녹화에 들어가고 영상 녹화가 진행되면 원격으로 소리자바의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언론, 기자, 국민들에게 실시간 속기가 제공되는 절차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틀린 부분은 없는지 최종 점검까지 마치고 나서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일이 마무리가 돼요. 문체부 속기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자마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막방송 연수도 받고 경찰청 성폭력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서브 속기사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속기 카페 통해서 단기 근무도 했었고요. 협회에서 종종 취업 정보를 주시면서 지원해보라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법원에서 대체 근무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문체부에 들어오게 된 것도 협회에서 연락을 주신 덕분이에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경력을 쌓는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저희는 항상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속기를 하는데 한독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날은 통역으로 인해 직접 브리핑 현장에 가서 리시버를 끼고 속기를 했었어요. 장관님들이 계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기자들 사이에서 속기를 하니까 더욱 생동감 있고 더욱더 사명감을 느꼈던 날이라 기억에 남아요.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야근도 하시나요? 출근은 주 5일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요. 야근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지만 아주 가끔은 중대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긴급하게 브리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긴급 브리핑은 퇴근 시간 이후일 수도 있고 주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회의가 없는 시간에는 뭐 하시나요? 속기 외에 다른 업무도 하시나요? 사실 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속기사는 속기 외에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워낙 다양한 부처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속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통해서 뭐 보도자료나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문 지식을 익히는 편이거든요. 뭐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해도 괜찮아요. 현직자로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네,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까지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힘들긴 하지만 일 자체로 인해서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딱히 동료들과 일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고 회사나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야근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속기사로 일하던 기관에서 퇴직하더라도 프리랜서 분야로 다시 활동할 수도 있고 문체부에서 근무하시던 손효진 속기사님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 직업이라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속기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을까요? 경력 단절되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알아보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필기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편인데 속기 일은 거의 99%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저와 너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AI 속기가 상당히 핫 이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속기사들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감정적인 표현, 상황이라든지 뉘앙스, 분위기, 발음, 어투, 사투리 등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AI 속기 발달로 저희 속기사들이 일하기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인공지능의 폭이 다방면으로 넓어지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기 분야만 봐도 속기사들이 일하는 행안부, 의회, 법원 등도 모두 AI 속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직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AI 속기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속기사들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속기사로서 자부심이나 사명감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국민 또는 기자들이 저희가 작성한 속기록을 보고 참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면 오전에 제가 브리핑 속기했던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괜히 신기하기도 하고 사명감도 느껴져요. 속기록은 말 그대로 기록하고 필요에 의해 남기는 것이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어떤 형태의 속기를 하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작업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기보다는 항상 속기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나에게 속기란? 게임? 아니, 저는 속기 키보드 치는 게 재밌어서 저에게 속기란 게임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속기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도 아니고 속기사로서 하는 일들이 흔하게 접하는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사명감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흥미로울 때도 많고 저는 적성검사 결과로 시작하게 됐지만 실제로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아요. 속기사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언제든 실시간으로 속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속기 업무를 할 때는 항상 녹음이나 녹화가 같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속기를 하더라도 키보드의 영상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 상황이나 환경이 열악할 때도 있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갑자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모드 속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키보드 기능에만 의존해서 속기를 하면 그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당황하고 업무 자체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겠죠. 속기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기록하는 직업인 만큼 맞춤법과 띄어쓰기 공부는 정말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해요. 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취업의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타이핑 속도만 빠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춤법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은 현직에서 일하면서도 배우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기사의 역량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일을 할 때도 수월할 거예요. 그 외에 한글 속기 외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따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속기사의 비전은 어떤가요? 지금 취업 공고 올라오는 것만 봐도 제가 속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기 공무원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대학교, 장학방송, 경찰청 성폭력센터, 일반 기업 등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분야가 생각보다 많아요. 또 AI 같은 기술 발달로 새로운 분야도 생기고 있고 비전 면에서 볼 때 AI 시대라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